한국은 그냥 북한 아래 있는 분단국가 아니야? 갔다가 전쟁 나면 어떡해? 불안한데 꼭 가야겠어? 여기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강의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대학교인 옥스포드의 학생 연극단체인 OUDS 학생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단체로 무슨 일로 다투게 되었을까요? 오늘 제보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옥스포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세브린이라 해요. 저는 창작문예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고 옥스포드 유니버시티 드라마틱 소사이어티, 즉 OUDS라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학생 연극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OUDS는 1885년에 설립되었고 세계 각국의 옥스포드 학생들에게 연극 제작, 연기, 연출 등 다양한 연극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 활동이죠. 매년 여러 차례의 연극 공연을 제작하며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요. 정기적으로 국제 투어를 진행하여 해외 여러 도시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국제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교류의 기회도 되죠. 그래서 항상 공연을 비롯해서 공연한 나라의 문화와 관광을 즐기는 수학여행을 병행하죠. 이번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 국가가 정해졌을 때 저는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친척 중에 저희 첫째 고모 아들인 헨리 오빠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한국인이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 외엔 특별히 잘 모르는 생소한 나라예요. 한국에 대해 잘 모를 뿐더러 분단국가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저처럼 느끼는 학생들도 몇 있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으로 정해지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진행하는 연극 내용이 셰익스피어의 고전 작품이에요. 배우 15명과 연출하는 스텝 약 10명까지 총 25명에서 30명의 단체 인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라서 의견 충돌이 있었죠. 몇 학생들은 한국 얘기를 꺼내자마자 차라리 일본을 가자면서 반대했죠. 특히 일본인 친구 미유는 한국은 후진국이라서 이런 고급스러운 무대를 즐길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 없는 나라이고 분단국가라서 아주 위험한 나라라며 굳이 갈 필요 없다고 큰 소리로 반대했어요. 일본은 세계가 알아주는 선진국이며 시민 수준이 높아서 우리 같은 고급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의견을 내세웠죠. 그리고 아시아 끝 구석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맣고 힘도 없는 나라에 왜 가냐며 어이없어 했어요. 이에 몇몇 동조하는 분위기가 흘렀고 바로 언성을 높인 건 제 동기 중에 무대 연출을 총괄하는 줄리아였어요. 줄리아는 한국 영국 혼혈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에요. 비록 줄리아 어머니께선 영국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자라서 한국에 대해 잘은 모르시지만 할아버지가 1980년대에 영국 뉴몰튼으로 이민 와서 어렸을 때부터 영국에서 살았다고 해요. 줄리아가 계속해서 미유의 의견에 반박했죠. 아니야, 미유. 너가 잘못 알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한국 대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자랑하며 특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LG LED 등 기술적인 면도 세계적으로 역사의 획을 긋고 있는 나라야. 또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하여 첨단 통신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 실제로 한국에 가면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이고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끊기지 않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줄리아의 반박에 친구들은 더욱 호기심을 갖고 경청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유럽 국가를 여행해봐도 통신 문제는 곳곳에서 큰 골치거리가 돼서 답답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었죠. 바로 줄리아는 덧붙여서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한 고속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은 다른 나라들도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 미유는 당당한 줄리아의 반박에 의기소침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이에 중국인 친구 샤오란도 한국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어요. 한국의 경제적인 면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러 가는 건데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문화를 베껴서 자기네 문화라고 우기는 몰상식한 나라로 알고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일본의 벚꽃도 훔쳐서 본인 나라 꽃인양 축제를 즐기고 중국의 한복을 가져다가 본인 나라 전통 의상인 양 착용한다면서 어이없어 했어요.
이런 한국에서 배울 건 더더욱 없다고 말했죠. 친구들은 처음 듣는 소리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하다고 했어요. 이에 줄리아는 격양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샤오란 말 조심해. 와전된 말들로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벚꽃은 동아시아 모든 지역이 원산지야.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자생하는 꽃이어서 문화를 베꼈다고는 할 수 없어. 일제강점기 때 벚꽃 문화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건 인정하는 부분이고 한국 문화라고 우긴 적은 없어. 오히려 독도같이 일본이 억지스럽게 우기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반박할 수 있니? 한국은 그런 터무니없는 말들을 근거로 억지 부리지 않아. 샤오라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줄리아는 계속해서 샤오란의 말에 반박했어요. 한복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와 일부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한복을 중국 문화, 중국 전통이상으로 알리려 하는 억지스러운 의견에서 비롯됐어. 이는 오히려 중국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고 국수주의에 기인한 근거 없는 주장이야. 제대로 좀 알고나 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자면 전통과 현대문화적인 부분에서 한국은 전통 건물, 음악, 춤, 예술 등이 현대와 조화를 이루며 잘 보존되고 있어. 경복궁과 창덕궁이라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궁인데 빠르게 변화하는 높은 빌딩의 도시 속에서 근엄하게 몇백 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거야. 특히 창덕궁은 조선 5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라고. 줄리아는 한국에 방문해서 찍은 한국의 모습과 궁궐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미유와 샤오란이 한 말은 까맣게 잊고 눈이 초롱초롱해졌죠. 그리고 한국은 BTS, 블랙핑크 등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어서 엄청난 팬층으로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도 불려. K-팝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는 나라여서 특히 우리가 가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해. 줄리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친구들은 아이돌 무대를 본 적이 있다면서 환호했어요. 물론 연극 무대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타국에 대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한국을 가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죠. 미유와 샤오란도 줄리아의 말에 크게 반박하지 못하고 멋쩍은 표정으로 수긍했고 결국엔 한국에 가기로 정해졌죠.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께 한국으로 해외 공연이 정해진 걸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바로 저희 첫째 고모의 아들인 헨리 얘기부터 해주셨어요. 사촌오빠 헨리는 IT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회사 아시아 진출을 위해 성남 판교 테크로밸리로 출장차 방문했고 거기서 만난 스타트업 팀장 여성분과 만나게 됐다고 해요. 고모도 처음엔 사촌오빠가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했을 땐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하셨어요. 나라 자체가 시골 분위기가 나고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사는 발달이 안 된 후진국으로 알고 거센 반대를 했다고 해요. 사촌오빠도 약간의 예상은 했다고 했죠. 그런데 회사에서 아시아 첫 진출을 위해 한국을 간 것이라면 절대 후진국이 아니고 테크노밸리까지 있는 국가면 알아주는 IT 강국이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솔직히 저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져갔어요. 하여튼 헨리 오빠는 설득 끝에 여자친구를 데려와 고모에게 소개시켜줬는데 깔끔하고 포멀한 차림에 찰랑이고 빛나는 까만 머릿결 그리고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쁜 모습에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첫 만남인데도 인사성 밝게 90도로 인사하면서 고모가 너무 좋아하는 꽃다발을 선물로 가져와서 부모님이 어쩜 이렇게 예의 바르게 키웠는지 감탄하면서 예쁜 마음씨에 감동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 식사 내내 한국에 대한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와 오해를 푸는 시간이 되었고 여자친구분은 화는커녕 웃으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유쾌하게 넘어갔다고 해요. 고모는 그동안 한국에 오해한 점이 많다며 사과할 정도로 좋은 첫 만남을 가졌고 지금은 너무 예뻐하고 오히려 결혼을 하라고 부추긴다고 하네요. 결국 켄리 오빠는 올해 한국과 영국에서 2차례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에 저도 한국에 방문해서 좋은 기억을 쌓고 오자고 결심했어요. 저희는 일정이 빠듯해서 서울에서만 여러 관광지를 들릴 예정이었어요. 연극 연습을 하면서 틈틈이 가고 싶은 곳을 서로 얘기해서 갈 곳을 추렸죠. 저희는 한강을 기준으로 위쪽인 경복궁,
북촌한옥마을과 인사동을 들리고 아래쪽은 강남을 위주로 돌면서 한국의 전통성과 문화를 즐기기로 정해졌어요. 드디어 출국날, 친구들과 저는 오랜 비행 후 심신이 지친 상태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는 순간 놀라움과 설레임으로 갑자기 피곤함이 싹 사라지게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본 럭셔리하고 세련된 공항은 기대했던 공항의 모습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멋졌어요. 고모가 오해하던 흙밭의 시골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드넓고 광활한 활주로에는 몇백 대의 비행기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넓은 공항을 인천공항 직원들이 완벽하게 통제하여 질서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공항 게이트를 나오면서 출구로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들의 깨끗한 외모와 각자의 개성에 맞게 아름다운 모습에 놀랐어요. 유럽은 머리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감고 공항이나 지하철에서 채취가 나는 편인데 한국인들은 오히려 향수나 비누향이 났고 머릿결도 부드러워 보이고 피부는 매끈하고 뽀송해 보였어요. 쾌적한 공간에 쾌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에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가 너무 좋게 다가왔어요. 첫째 날에는 종로의 호텔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했고 두 번째 공연 날에는 1년 동안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멋진 무대를 마쳤어요. 저희가 무대를 마치고서 더 만족하고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 관객들은 타국의 관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점이에요. 우선 무대 시작 전에 객석에 입장할 때부터 줄을 서서 차례차례 입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럽 공연할 때는 선착순도 아니고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먼저 왔다면서 소리 지르고 입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공연 후 퇴장할 때도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퇴장했고 객석에는 눈에 띄는 쓰레기 하나 없어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했죠. 그리곤 연극 중에도 잡음과 소음 없이 몰입하는 게 무대까지 느껴질 정도로 집중력이 대단했고 문화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랐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랐을까 하면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니깐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날은 관광하는 날이었어요. 전날에 무대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마음 편히 관광을 했죠. 먼저 강남에 내려가면서 한강 다리를 지나는데 한강의 아름다움에 놀랐어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햇빛이 반짝반짝하게 반사되는 강변을 따라 펼쳐진 자연 경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강남에서는 쇼핑도 즐기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구경도 많이 했어요. 처음 한국 관광을 즐기면서 느낀 점은 소문대로 정말 치안이 매우 우수했던 점이 놀라웠습니다. 식당에도 카페에도 사람들은 가방을 두고 다니고 심지어 누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주워서 찾아주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이전 여행에서는 가방을 사수하고 지키느라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경험이 많았기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다니는 게 여행이구나 하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화가 조성됐는지 너무 존경스러운 나라라고 느꼈어요. 이후 저녁쯤엔 다시 호텔 근처인 인사동으로 올라와서 저녁을 먹고 밤에는 한국의 포장마차 거리에서 한국 대표 주류인 소주를 먹었죠. 한국의 밤문화는 안전하다고는 들었는데 이 정도의 남녀노소 인파가 모여서 밤거리를 즐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저희가 3차로 간 맥주집은 새벽 5시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 모두 놀랬어요. 영국이나 유럽은 10시만 돼도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속을 갖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너무 즐겁게 저녁 시간도 마무리되고 네 번째 날에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관광했어요. 경복궁에 입장하기 전에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었는데 너무 예뻐서 한 세트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영국에서 토론했던 중국인 샤오라는 한복을 보고선 확실히 중국의 전통 의상, 치파오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듯 머쓱하게 웃었어요. 실제로 본 적도 없고 확실히 잘 알지도 못하고서 한국이 문화를 베낀다고 말한 부분이 민망했을 거예요. 저녁 시간까지 렌트가 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입고 다녔고 조선시대 공주가 된 것 같았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 궁궐에 들어가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땡볕 아래서 멋진 북한산을 배경으로 서울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경복궁 모습은 장관이었고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잘 보존하여 현대와 어우러지는 경복궁의 모습에 친구들과 함께 모두 감탄했어요. 그리고
유럽 여행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잘 없고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곳도 많은데 한국은 공공 화장실이 도시 곳곳에 있고 심지어 지도에 공공 화장실을 쳐도 나오는 점이 너무 놀라웠어요.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과 구조를 구축한 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계속해서 경복궁에서 공연도 관람했고 친구와 저는 너무 아름다운 한옥에 매료되어서 다음 여름 방학엔 한국 몇 개 도시에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같이 결심했어요. 한국은 여행을 하면 할수록 매력에 빠지는 나라인 것 같았어요. 제게 깊은 감동과 좋은 인상을 남겨준 한국은 경주와 부산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꼭 가보려고 해요. 여름방학에 한국 여행을 위해 한국 유튜브를 보며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혹시 한국을 여행 중인 서양인이 인사하면 웃으면서 받아주시길 바래요. 경주와 부산 외에도 한 달 동안 한국을 여행할 여행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국을 여행하고 다시 또 사연을 보내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는 세브린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 매료되어서 여름방학에 한국으로 여행 온다고 하니 댓글로 많은 추천 여행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튜브는 한국에 대한 모든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저희 공식 이메일을 통해 많은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